공평하게 대접받을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기득권들에게만 딸려가야 되고 거기에서 말 안 들으면 쫓겨나야 되는지, 이러한 세상을 우리 스스로가 바꿔야 돼요. 그럼 누가 바꾸느냐? 주민이 바꾸는 겁니다. 주민의 힘이 강력해야만 그 도시가 지속 가능하게 발전해요. 그래서 제가 모든 단체들 보고 뭔 이야기를 하느냐, 단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일을 하지 말고 그 단체에 소속한 회원이 무슨 혜택을 볼 것인가 일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일부 단체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회원은 안중에도 없어요. 오로지 내 단체, 내가 해외여행 가고 외국 가고 법적으로 못 가도록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거지를 부려가지고 그런 걸 안 들어준다고 난리가 나요. 저는 하늘이 두 쪽이 나도 그런 건 안 합니다. 단체 회원님들은, 의원님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희생을 하면서 우리 주민의 복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거, 이런 단체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 단체들은 돈을 더 주고 싶어요. 그냥 더 주고 싶어요. 달라 소리 안 해도. 왜? 그 모든 혜택이 주민에게 돌아간다는 이야기죠. 이러한 시정을 구현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개혁을 하면은 어떻습니까? 항상 시끄러워요. 기득권은 안 뺏기려고요. 지금까지 대부분의 정부에서 개혁을 잘 하지 못했어요. 왜? 시끄럽고 또 하도 시끄러우니까 의지가 중간에 가다 꺾여버린 거예요. 저는 민선 8기가 출범한 지 이제 1년이 조금 지났습니다. 올 연말이 되면 계획이 완수입니다. 가장 고질병이 안동시에는 뭐가 있었느냐? 인사청탁, 업체청탁이었어요. 인사청탁 100% 없애버렸습니다. 업체청탁 99% 없앴어요.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그랬어요. 불가능한 건 없습니다.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인사를 하는 데 있어서 외부의 어떤 그런 사람들부터 압력을 받아가지고 해야 됩니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대접받는 사회가 돼야만 공직자 모두가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노력할 거 아닙니까? 그러나 제가 취임을 해보고 나니까 그전에는 모든 것이 외압에서 한 것이 너무나 많다는 이야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돼. 이러한 것들은 우리 힘으로 저는 바꿔나가야 된다. 제가 취임사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저는 다음 선거를 생각하는 정치꾼은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진정한 정치인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역사에 평가받는 시장이 돼야 되지, 제가 재선하고 삼선하고 뭐가 중요하겠어요? 온갖 나쁜 짓 다 해가 삼선하면 뭐 하겠어요? 역사에서는 건기창은 안동의 매국노다, 이렇게 평가받으면은 제 자손 후대 만대까지 매국노 취급을 받는 건 저는 싫다는 얘기입니다. 적어도 그런 짓은 안 했다라는 평가를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역사에 평가받는 시장, 그리고 우리 주민자치에도 지금 이 기수가 역사에 평가받는 그러한 주민자치위원회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하려면은 첫 번째 나 자신부터 철저한 계획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을 살다 보면은 모든 것은 원칙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융통성이 필요합니다. 그 융통성 발휘에 사적인 감정, 개인의 이익이 반영 안 되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조직 전체를 위해서 어느 것이 가장 바람직한가? 51%의 찬성이 있고 49%의 부정이 있다면 51%를 보고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안 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모든 것은 안 된다. 가장 간단한 예가, 제가 민선 8기에 취임을 하면서 안동댐과 이마댐의 물을 산업화시키겠다. 낙동강 하류 지역에 물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아서 우리 안동 시민들이 행복하게 살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모두가 말도 안 된다고 이야기해요. 또 심지어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안동댐에 물이 오염됐는데 어떻게 하류 지역에 물을 보내는 그런 비도덕적인 행동을 하느냐. 그러면 물을 보내면은 비도덕적인 행동이고, 제가 보내지 않아도 안동댐의 물은 지금 자연스럽게 대구, 부산 내려갑니다. 그럼 이거는 도덕적입니까? 안동댐의 물을 안동 시민이 먹고 있어요. 지금 이마댐을 먹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중금속 오염된 물을 먹어도 되고
하류 지역은 먹으면 안 된다. 중금속이 있으면 어느 누구도 먹지 못합니다. 지난번에 구미에서 대구와의 물 공급 협약을 했어요. 이 협약 내용을 보면은 인센티브가 어마어마해요. 일단 현금으로 매년 100억, 첫 해는 200억. 그 위에 여러 가지 인센티브 퍼지면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로 구미가 많은 인센티브를 가졌어요. 그런데 정치적으로 어떻게 삐걱해서 우리 안동하고 하는 게 돼요. 자, 그러면은 안동물을 가져가가지고 구미에서 대구하고 협약을 할 때 안동 시민은 뭐 했습니까? 말 한마디 하지 않아요. 그런데 안동에서 그것을 기득권을 가지고 다시 찾아오면은 오염된 물을 보낸다, 뭐가 어떻다, 낙동강 수계에 물이 줄어든다. 구미에서 물 보내면 구미에서 대구 사이에는 낙동강 수계에 물이 안 줄어듭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을 가지고 보내줘야 돼요. 댐을 가지고 있는 지역은 낙동강 하류 지역 주민들에게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보내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신에 우리가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보내기 위해서 자연환경보존지역이 가다 설정되고 안개 피해, 일조권 여러 가지 피해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것을 상대적으로 보상을 받아야 되겠죠. 원전을 만들면은 원전 지역 주민들이 전부 전기세 공짜예요. 왜? 원전은 국민 전체에게 전력을 공급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심리적이든 어떤 피해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보존하는 차원에서 그 지역에 많은 인센티브를 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안동댐과 이마댐을 가지고 있었으면은 안동댐이 만들어진 지가 50년입니다. 50년 동안 아무 말 없이 헌신적인 행위였어요. 그런데 우리는 늘 무슨 데모를 했느냐? 물 안 보내준다는 데모는 가끔씩 해요. 안 보내주려면 끝까지 보내주지 말아버리든지 몇 번 하다가 또 물 보내줘요. 그러니까 하류 지역은 물을 받아도 고맙다는 말도 한마디 안 하고 또 우리는 뭐 대가 달라고 말 한마디 한 적도 없어요. 50년 만에 제가 처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대구와 물 공급 협약이 맺어지고 있어요. 지금 진도가 잘 나고 있어요. 이것이 제대로 성사가 되면은 1년에 얼마 받느냐? 현금으로 200억 받아요. 200억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안동 시민들에게 전기세, 물세, 공짜로 돈 다 주고도 남아요, 돈이. 왜 안 합니까? 물은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흘러가는 물, 쉽게 이야기하면 돈 받고 주겠다는데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일부의 몇몇 의원들은 그걸 또 반대하는 거예요.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나 봐요. 안동댐과 이마댐을 가지고 물산업의 전진기지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원전은, 울진은 원전 가지고 먹고 살아요. 우리도 안동댐, 이마댐을 지금 없앨 수 없어요. 그러면은 이 자원을 어떻게 활용해서 안동 경제의 활력소로 삼을 것인가? 그 이외에 요구한 것이 수천억이 넘습니다, 지금. 왜? 물이라는 자원을 가지고 활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더 나아가서는 부산까지 물을 보내야 되겠다. 그러면 안동호에 물이 작아요. 충주댐에 물은 남아돌아요. 홍수만 되면 비만 많이 오면은 홍수 피해가 심각해요. 남는 물로 피해 일으키지 말고 충주댐하고 안동댐 연결해서 안동댐으로 보내버리면은 안동댐에는 여유 용량이 충분하기 때문에 충주댐의 홍수 피해도 막고 안동댐의 저수량을 높여요. 이 물 가지고 부산까지 보내자는 이야기입니다. 보내서 또 그만큼 받아야 되겠죠, 우리가. 충주에도 돈 좀 주고 도매상에도 돈 좀 주고 우리는 중개당 사람이니까 또 우리도 이익 보고 이렇게 해서 상생을 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러한 전략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가장 간단한 예로 이마댐의 물이 영천으로 갑니다. 포항으로 가요. 구미와 같이 그런 협약을 했으면 지금 얼마 받았느냐? 2천억 받았어요. 2천억. 근데 우리는 뭐였느냐? 프랭카드 들고 데모 몇 번 하다가 뒤에 가서는 밀실 협약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물 다 보내줘 버리는 거예요. 누가 그랬느냐? 우리 지역의 정치인들이 그런 거예요. 저는 심각하게 비판받아야 되고 역사의 죄인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하려고 하면은
뭐가 그렇게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지. 안동 시민들이 수돗물 반값 혜택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당연히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당연히. 왜? 50년 동안 피해 입고 살았잖아요. 그걸 하려고 하는데 조례를 부결시키고 있어요. 말이 됩니까, 이게? 하지 마라 그래도 저는 시민들이 해줘야 돼요. 왜? 50년 동안 인고의 세를 보냈는 거예요. 딴 지역은 전기 공짜로 해요. 전기 공짜로. 원전보다가 댐이 피해가 훨씬 더 많습니다. 사실 원전은 피해가 없어요. 마음의 심리적인 피해가 강해요. 그러나 우리 안동댐은 일단 자연환경 보존적이 너무 많이 개발 못하죠. 안개 피해 우리가 직접 느끼죠. 일조권 분야 농사 안 되잖아요. 이런 피해를 받고 50년 동안 지나치고 있었으면은 온갖 뭐 축제하고 뭐하고 한다고 돈 쓰지 말고 안동 시민 모두에게 혜택이 가는 그러한 정책을 저는 만들어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부결을 시키고 하는 것은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상식적으로.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느냐 이거죠. 나 자신의 권위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지 정말 시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지 대중 앞에 나와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대중 앞에 나와서. 그래서 이 물 문제가 대구하고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은 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이마댐에 물이 포항으로 갑니다. 이제는 돈 바꿔줘야죠. 20년 동안 공짜로 줬으면 됐어요. 그러면은 우리 물을 가지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정작 안동 보고 말이라도 고맙다는 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 하지 않은 이유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데모하고 보내줬기 때문에 받기는 받아도 별로 고마운 게 없는 것 같아요. 과거의 역사는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새롭게 출발해야 된다. 이와 같은 것이 성공이 돼야만 우리 주민자치의 역량이 커지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주민의 힘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안동시장은 누굽니까? 주민의 대표예요, 대표. 대표는 누구를 위해서 일해야 돼요? 주민에 대한 생각을 대변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어떠한 난관이 있어도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시정을 운영합니다. 모든 주민이 원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축제 기간 동안에 주민자치 회원 여러분들이 정말 헌신적인 노력을 해주셨어요. 제가 그때 그걸 보면서 정말 우리 안동시의 주민자치의 역량이 많이 강화되었다. 사실 참석해서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말은 쉬운 것 같은데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자발적으로 얼굴의 표정을 보면 아는 거예요. 서로 경쟁을 통해서 또 재미를 느끼면서 이런 하시는 모습을 보고 정말 안동의 미래가 밝아지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축제는 왜 하느냐? 지역의 브랜드 이미지를 향상시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지역 경제 활성화예요. 이제까지 축제를 강변에서 했어요. 강변에서. 왜 이렇게 하느냐? 우리나라의 축제는 대부분 어떻게 하느냐? 강변에서 합니다. 공급자 중심이에요. 왜 그렇게 하면 좋으느냐? 관리하기가 편하거든요. 관리하기가. 도심에서 하고 뭐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뭐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럼 외국의 축제는 전부 어디서 하느냐? 모두가 도심 거리에서 합니다. 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밖에 딱 모아놔버리면은 외부의 장사꾼들 다 갖다 집어넣어버리고 한 곳에 모아놓으면 관리하기가 얼마나 편해요. 그래서 작년에 거리 나왔고 올해는 기차역을 중심으로 전체를 공간을 늘렸어요. 그래서 아마 올해 축제에서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대부분의 의견이 성공입니다. 지금까지 가장 많은 인원이 왔어요. 그래서 안동 구도심 가게에는 손님이 넘쳐흘렀고 기차역, 지금 현재 탈춤축제공원에도 많은 사람들이 움직였다는 얘기죠. 이러한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우리가 먹고 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우리 안동 시민들이 오랜 수건 사업이었던 산업단지가 유치가 됐잖아요. 그런데 이 산업단지는 몇 년 만에 유치가 된 거냐? 20년 만에 유치됩니다. 20년 만에. 그럼 자연환경보존지역은 몇 년 만에 해제가 되느냐? 50년 만에 됩니다. 즉 이 말은 뭐냐면은 불가능은 없다.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이 노력하다가 안 되면 또 다음 사람이 이어서 하고 이렇게 단절 없이 계속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새로운 사업을 시도하면은
되지도 않는 걸 왜 하느냐고 또 거짓말 치나. 우리는 50년 동안 거짓말을 쳐왔기 때문에 자연환경 보존적 해제를 눈앞에 두고 있고 20년 동안 거짓말을 외쳐왔기 때문에 오늘의 국가 산단이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루아침에 어떻게 되겠어요? 하루아침에. 어떤 경우에도 하루아침에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의과대학 유치를 또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저는 상당 부분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러나 설사 안 되더라도 안 될 때 안 될 값이라도 해달라고 요구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안 된다고 가만히 있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될 확률은 0%. 안 되더라도 되게 해달라고 하다가 보면 어떻게 돼요? 될 확률이 1%더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1%의 확률을 보고 우리는 도전해야 돼요. 그런데 비판하는 사람은 또 쓸데없는 짓 한다고. 우리는 쓸데없는 짓을 50년, 20년, 의과대학도 거의 30년입니다. 이와 같은 인고의 세월이 지나왔기 때문에 오늘의 결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늘 안동 시민이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시민의 이와 같은 저력이 없으면은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의 새로운 미래는 창출할 수가 없어요. 제가 늘 하는 말, 기우제를 지내면 반드시 비가 옵니다. 왜냐하면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기 때문에 그래요. 목표를 두고 될 때까지 하는데 안 되는 게 어디 있겠어요. 이거는 안동 역사가 증명을 하는 겁니다. 도청 이전할 때 안동 역사의 근대 역사의 최고의 전환점은 도청 이전입니다. 도청이 왔기 때문에 뒤에까지 수술 풀리는 거예요. 도청할 때 또 많은 시민들이 저보고 뭐라고 했냐. 또 교수들은 되지도 않았는지 또 한다고. 그게 왜 말이 되나. 안동이 왜 오노. 욕을 팔대지같이 했어요. 전부 다. 되고 나니까 전부 자기가 1등 공신이야. 발표가 나기 전에 자기가 5일 전에 알았대. 현장에 있는 사람도 모르는데 전부 거짓말 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구든지 어려운 일을 할 때 말 한마디라도 수고한다 해주고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비판만 하면은 그럼 도청이 오니까 또 뭐라냐. 도청화가 뭐하나 내하고 뭔 관계가 있노. 자기 KTX 타고 서울 갈 땐 그 사람이 KTX 타고 가요. 낙동강 4대강 개발할 때 막 4대강 개발한다고 욕을 또 엄청나게 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부부가 두 손 꼭 잡게 거는데 욕하는 사람 제일 많이 들어다녀요. 지금. 혜택은 본인이 다 보고 뭐 하면 욕은 제일 먼저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긍정적인 생각, 이 생각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부정적인 요소는 반드시 있습니다. 어떤 정책이든지 간에 100% 긍정적인 정책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왜? 사람의 생각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51%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면 49%의 부정적인 효과를 어떻게 하면 줄일 건가를 고민하면서 진도를 나가야 돼요. 그런데 49%의 부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안 해버리면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 역사를 보면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도시는 지속적으로 발전합니다. 그러나 조용한 도시는 20년, 30년 뒤에 지나면 완전히 툭 떨어져 있어요. 과거를 돌아보면은 오늘 이 순간부터 과거를 돌아봤을 때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가 너무 행복했던 사람은 과거보다 지금 못 살아요. 그러나 과거를 돌아보면 정말로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던 사람들은 과거보다 지금 훨씬 더 잘 삽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밥도 못 먹었잖아요. 저도 밥 못 먹었어요.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 오늘날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된 거예요. 우리는 그 많은 우여곡절을 겪어왔기 때문에 오늘의 결실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안동이 도청이 이전되고 도청이 이전돼서 광고 홍보 효과로 따지면은 수백조를 들여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 외국 가보시면은 어떤 효과가 있느냐. 유럽 가면 식당에 가보세요. 식당에. 대한민국 코리아 전부 뭐 걸렸어요? 하회탈 다 걸렸어요. 하회말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안동 대한민국에서 왔다. 일단 인기 짱. 두 번째 하회말 써봤다. 더 많이 아는 거예요.
우리의 브랜드가 그만큼 올라가는 거예요. 즉 도청이 오므로 인해서 아침에 날씨 뉴스 한번 보십시오. 안동이 항상 나옵니다. 안동. 옛날에 도청 오기 전에 날씨 뉴스에 대구만 있지 안동 없어요. 이걸 하루에 서너 번씩 모든 방송사에서 보내주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은 안동 그러면 다 알아요. 그런데 예천 산다 그러면 어디 있노 물어요. 안동 옆에 있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지역의 브랜드란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되니까 주황선이 복선 전철화가 되죠. 바이오 산단이 들어오게 되죠. 문경에서 안동까지 또 철도가 만들어지죠. 얼마나 큰 혜택을 보고 있습니까? 그런데 도청 와가지고 안동 쫄딱 망했다. 자, 그것은 단순한 논리예요. 도청이 와서 신도청에 많은 인구가 지금 갑니다. 안동이 좀 줄어들었어요. 그러면은 도청이 안 왔으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안동은 15만에 15만. 빈 땅 천지예요. 2008년 6월 8일 이전으로 한번 시기를 한번 돌려보세요. 안동시에 건물 짓는 모습 하나도 없습니다. 곳곳에 빈 땅입니다. 지금은 빈 땅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웃 예천이 발전하면 누가 좋아요? 안동이 좋아요. 안동이. 이제 안동은 안동 혼자만 잘 살려고 해서는 안 된다. 과거에 안동이 한참 번성할 때 70만 인구가 안동으로 왔어요. 예천, 영양, 청송, 봉화 모두 안동장난 안동 다 왔어요.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그분들이 인구가 줄어버리니까 안동에 올 사람이 없는 거예요. 즉 형의 입장에서 보면은 동생이 잘 살아주는 것이 누굴 도와주는 것이다? 형을 도와주는 겁니다. 형을. 형은 돈이 많은데 맨날 동생이 노름하고 빚하고 지면 맨날 형은 돈 벌어가 그거 다 넣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집안이 공동 파산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집 잘 사는 것을 절대로 배합하면 안 된다. 동생 잘 살면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인구가 잠시 도청 신도시로 갔다고 도청만 좋아지지 안동은 망했다. 결국은 다 안동 겁니다. 결국은. 이런 거시적인 생각을 우리는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민자치에서는 대한민국의 발전 방향, 경상북도의 발전 방향, 안동시의 발전 방향을 우리가 정확히 숙지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은 요거는 요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낫다. 이런 아이디어를 많이 주셔야 돼요. 대한민국 사람 다 아는 이야기 불평불만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건 이미 알고 있어요. 모두가. 정책하는 사람이 그런 정도 모르고 정책을 만들겠어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하면은 더 좋다는 생각은 각자마다 생각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주면은 그것이 정책에 반영되는 것이 이것이 진정하게 도와주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민자치회 회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영향을 좀 강화되지 않을까. 지금까지 간행적으로 해왔다면 모든 것을 이제는 접어야 됩니다. 새롭게 완전히 리모델링 해서도 안 되고 저는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은 논이 있으면은 로타리처가 될 일이 아닙니다. 포크레인 가지고 완전히 뒤집어야 돼. 뒤집어. 완전히 새판 깔아놓고 다시 해야만 되지 그냥 조금 수정해서는 미래지향책이 안 된다고 봅니다. 왜? 우리는 오랜 시간의 노하우를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점에서는 완전히 판을 한번 갈아엎어가지고 그 머릿속에 든 노하우를 새로운 판에서 한번 펼쳐봐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야만 우리 안동이 미래지향적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가져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 회원님들께서는 안동시정 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많은 아이디어를 줘야 돼요. 많은 아이디어. 이 아이디어가 정말로 자산입니다. 제가 현장 행정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또 아침 6시 반에 나왔어요. 9시 출근하면서 안동 시내 거의 2바퀴 돌았을 거예요. 돌면은 무슨 문제가 있는지 눈에 쫙 다 들어와요. 그럼 이제까지는 어떻게 하느냐? 책상에 앉아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민은 배가 아파 죽는데 책상에 앉아가 머리 아픈 약을 처방하는 거예요. 돈은 돈대로 효과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럼 시민들은 뭘 원하느냐? 큰 거 원하지 않아요. 당장 내 생활에 불편한 거, 쓰레기 문제, 뭐 어떤 문제, 이런 문제들만 해결해줘도 시민들은 감동이에요. 그래서 가장 밀접한 문제가 낙동에 가면은 화장실 문제예요.
낙동강에 운동 나가는 안동 시민들 모두가 화장실 가는 게 겁나가지고 못 가는 경우도 있고 운동하다가도 화장실 가려고 집에 가요. 냄새나 못 들어가요. 제가 오자마자 해결을 했어요. 수세식으로 바꾸어라. 처음에 죽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내는 게 어디 있어요. 지금 환경시 허가받아가지고 예산까지 확보돼가지고 내년 봄이면 안동시 낙동강에 화장실 모두 수세식을 다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 다음에는 온 세상이 항토길이죠. 항토길. 지금 낙동강 8km가 항토길로 다 바뀝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게 뭔지라고 그걸 해주면 최고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굵직한 정책들은 안동시하고 경상북도 중앙정부 협의해서 같이 가면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방향으로 시정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의견들을 개진해 주시고 또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시민들이 만족한 그러한 세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의 그 변화와 개혁, 또 끊임없는 노력,